자, 반갑습니다. 2015년도 MJ 소방 전술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첫째 시간에는 작년도에 2014년도 승진되었던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전반적인 부분에서 훑어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소방 시험 과목, 그죠? 소방 전술 중에서 세부 출제 범위가 있습니다. 세부 출제 범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죠. 화재, 그 다음에 구조, 구급, 재난관리 이렇게 나누는데, 화재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특히 이제 제가 기준을 잡는 것은 소방 위 승진 시험하고 서울, 부산 뭐 다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요 세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또 변경된 교재 중에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화재 분야 있습니다. 화재 분야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은 교재 맨 앞에 있죠, 그죠? 시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출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재 분야 중에서 화재 진압 현장 활동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어느 한 파트 화재의 성상, 그 다음에 화재 진압의 단계별 화재 진압 활동 및 지휘 이론, 그 다음에 화재 진압 전술 전반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보류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어느 일정 부분을 빼고 공부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보면은 화재의 성상 부분에 보면은 문제 낼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해요.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이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보면은 한 중쯤 됩니다. 난이도가 중간쯤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큰 부담 없이 넘어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보면은 참 열심히 합니다. 집중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화재, 어휘와 성상 이 부분은 책 첫 번째 파트에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파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에도 문제 낼 게 상당히 많고 그냥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여러분한테 거의 이렇게 흡입이 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 보면은 단계별 화재 진압 전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 진압 전술 저 뒤에 보면 그죠? 파트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김이 빠지죠. 김이 빠지다 보면 집중도로 떨어지고 이런 단계가 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앞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저 뒷부분에서도 또 출제가 고루 있게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방용수비 소방활동 장비 조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소방용수시설이 한 최근에 2014년도 2013년 12년도에 그 출제가 많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작년에는 부산도 나왔고 그러니까 위시험에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방용수 부분이 시험에 나온 대신에 그동안 간혹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껴주기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있죠. 양념으로 들어갔던 문제, 그 자동차 구조에 관련된 부분인데 작년에는 이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출제 안 됐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2015년도에 포기해야 되느냐? 절대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자동차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소방차가 있으면 소방차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한테 묻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조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런 지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수 밸브가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15년도에 공부하시면서 자동차 한 문제 틀려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뒤에 고가차, 굴절차 부분은 제가 교재에도 많이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중에 책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가 시중에 나와 있는 A라는 회사의 제품, B라는 회사의 제품 사양에 대한 설명들이 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소방 공통적인 어떤 기준으로 잡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내용은 거의 없다. 그래서 앞에 기본적인 구조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장 안전관리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기본적으로 재해의 원인, 예방조사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의 기본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약제 등 여기 보시면은 소화약제 연소 폭발 이론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교 승리 시험에는 제외됩니다. 쉽게 무슨 말입니까? 사회에서 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방호 실무할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소 폭발 이론에서 문제가 줄기차게 나왔지만은 지금은 이제 방호 실무가 아니고 소방 전술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장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 그 정도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서 뭐 4문제, 5문제 우리가 자격증 공부하게 되면은 이 파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오지만은 이건 자격증 공부가 아니죠. 소방 결혼 소방사에서 아니죠. 신규 임용할 때는 또 이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은 소방 전술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작년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연소나 폭발 쪽에서 한 문제씩 이렇게 거의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화약제는 빼물 만큼 많이 빼먹었죠. 거의 소방학교 공통교재에서 소방학교 부분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 보니까 실제 이제 출제되는 양도 상당히 줄었다. 그래서 거의 뭐 4개 정도 시도해서 시험을 친다 이러면은 한 2개 정도 시도해서는 출제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 속한다. 파트에 속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성상 진압 이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강의할 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상은 우리가 예방적인 측면에서 어떤 위험 성상은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예방실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험물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험물 성상이 들어갔으면 성상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전술 파트에서는 성상이라는 부분들이 개별적인 품목에 대한 어떤 성상보다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반 3류의 어떤 위험성, 1류의 위험성, 그 다음에 진압적인 차원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작년에도 몇 군데서 출제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법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2013년도에는 좀 출제가 되었죠. 간혹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출제된 것을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었겠지만은 출제된 내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소화약제 등은 소방사에서 소방교 성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덮으셔도 될 것 같다. 공부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조 분야입니다. 구조 분야는 전반적으로 출제가 다 됩니다. 어느 한 파트 빠진 부분이 없죠. 그 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 기본, 그죠? 저 뒤에 보면은 현장 활동 안전관리 해가지고 말이 좀 꼬였네요, 이게. 생활안전이요. 제가 이제 생활안전이라는 내용을 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요게를 보니까 맨밑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안전 이 부분이, 조금 출제가 되었어요. 한 2군데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보통 보면 생활안전 부분은, 공통교재를 보면 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이 많이 있는데, 실제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없어요. 극히 없기 때문에, 지금 MJ 교재에 보면은, 그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추려가지고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에는 구조 분야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에 교재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상당 부분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왜냐? 2015년도 소방 구조 분야에서 아마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될 것이다 하는 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하고 난주 본론을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 분야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가는 교재에 본론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구급 분야는 상대적으로 구급 분야는 조금은 문제가 작년에는 쉽게 많이 나왔습니다. 미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상작용에서 나왔죠. 보상작용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는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급량이 출제되는 어떤 문항수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적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로 나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성진시험을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3배수로 의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세 군데 지역에 A, B, C 세 지역에 이렇게 문제를 의뢰를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75문제가 오겠죠, 그죠? 쉽게 말해가지고 세 사람한테 자, 문제를 의뢰를 하게 되면 25문제씩 하게 되면 75문제가 옵니다. 그 75문제 중에서 뭐 작년에 출제되었던 거 아니면 유사한 문제 또 중복되는 거 조금 의문점이 가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제외를 시켜요.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출제를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은 구급에서 너무 평이하고 너무 이렇게 어떤 출제 범위와 동떨어졌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적을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3분의 1씩 맞추려고 합니다. 3분의 1씩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방어 파트에서 조금 더 내고 그 다음에 구조나 구급 같은 경우는 거의 적정 수준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가 조금 많고 구급이 적은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기에 딱 잘라가지고 우리가 25문제면 뭡니까? 3, 8이 24입니까? 8문제, 9문제 이렇게 딱 맞춰 나올 것이다. 그렇게는 여러분이 기대를 안 가지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도에 따라서.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장시험 같은 경우에 위시험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금은 깊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지금 소망학교에 계시는 교관님들한테 이렇게 문제가 출제를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은 소망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구급에 있어서는.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병원에서 생활하시러 오신 분도 계시고 최소한 응급구조사 1급 이상을 가지고 현장 경험도 있고 또 이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수업을 하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지식이 이렇게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망학교 공통 교재를 보면 너무 이렇게 깊이가 얕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내려면 상당히 좀 꼬는 문제 말고는 낼 게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이 봤지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위시험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의문점을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상작용을 어떤 경우에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은 거의 다 맞췄었어요. 근데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답은 찾았겠지만은 상당한 시간은 소요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의 소방학교 공통교재는 보상작용 한 단어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제가 뭐 정확히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번 정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소방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전반적인 내용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가지고 문제를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상적으로 들어가시면 특히 이제 장 공부하시는 분들 그죠? 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임상 쪽은 너무 가볍게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방학교 공통교재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근데 막상 보면은 정말 이게 소방학교 공통교재 내용인가? 공통교재 없던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돼요. 공통교재에 있는 다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어떤 단어 하나 보상작용 같이 단어 하나 있으면 그게 유추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있으면은 응급구조사 2급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은 우리 위시험 공부하시고 장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임상응급 있죠. 임상응급의학 같은 경우는 교시험에 제외된다. 교성진시험에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나누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죠? 명확하게 우리 공통교재에서 이것은 임상이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준의 출제 범위에는 심폐정지, 순환부전, 출혈
그죠? 요번에 손상, 창상 이런 것은 임상응급의학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만은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어때요? 구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칼에 베이는 거, 부러지는 거, 출혈되는 거 이런 거 빼면은 구급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처치에 있어서는 거의 좀 유사한 부분은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할 때로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는데 시간이 있으면은 손상 부분만큼은 한번 보고 가라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기 중에 손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회에서 교 시험 치는 대로. 그래서 아마 손상 부분이 크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교 성진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읽어보고 수업을 듣고 넘어가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예요. 재난관리는 자, 옛날에 우리가 방호 실무할 때는 화재 조사 실무에서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최근엔 거기 거의 연자 출제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교장 승진시험에 또 제외되죠. 제외되다 보니까 자, 위시험 위주로 가게 되는데 왜 화재 조사가 제외가 많이 됐냐? 화재 조사도 보고 규정, 그죠? 보고 규정 바뀐 이후로 크게 바뀐 내용들이 없습니다.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준원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아니면은 거의 안 나오는 수준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 쪽에 있어서는 작년에 제가 수업할 때로 이야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2024년도에는 틀림없이 긴급구조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재난비대안전관리 기본법 어떤 총론 부분이라든지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세월호 관계돼 가지고 법이 완전히 정착이 안 됐습니다.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출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긴급구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봐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긴급구조에서 출제가 2문제인가 이렇게 됐죠. 그죠? 평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험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MJ 소방 전술을 공부하시는 분은 도움을 많이 받은 분도 계실 거고 나름대로 짜증을 많이 부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제게.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도 서울의 모 직원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1년밖에 안 되는데 장심을 치려고 하는데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 되었습니다. 지금 강남소방서에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1년 11개월 만에 되었죠. 이 앞전에도 1년 11개월 만에 서울에서 또 한 분 나왔는데 뭐 제가 아시는 분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건데 그분은 제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믿으면은 제 시키는 대로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히 주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저는 쌍뚱맞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건데 일단은 저는 여러분한테 강의를 들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별건 아니지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이 혼자서 소방 전술을 공부하려면은 소방법 공통교재 8권 정도를 봐야 됩니다. 특히 소방 위시험 승진 공부를 하시는 분은 8권을 언제 다 보면 10번 보면 좋죠. 보면 좋지만은 상당히 쉽지는 않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좀 빨리, 그죠? 빨리 쉽게 가는 방법을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한 5년 동안 제가 5년입니까? 6년입니까?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을 전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강의는 들으시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 반드시 이거 교재 있죠? 공부를 하시는데 중간에 공통교재를 보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믿고 오십시오. 믿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자,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집을 가지고 사람들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짜증난다고. 짜증난다고 집어 던졌다가 다시 봅니다. 왜 보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바깥에 있는 문제는 없어요. 거의 공통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고 공통교재 안에 있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꼬아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자, 왜 그렇게 꼬느냐?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가 시험이 상중하가 있죠, 그죠? 상중하가 있으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책을 한두 번 읽어보시면은 아니면 상식 수준에서도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중은 뭐냐?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 이거 틀렸다 이러면은 합격할 기대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두 문제는 당연히 맞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중의 문제들은 상당히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맞춘 거예요, 여기에. 이 부분에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짜증스러워요. 왜? 다른 거 A라는 교재를 보니까 답이 다 풀립니다. 기분 좋아요. 시험 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제 걸 이렇게 사가지고 보면은 짜증스럽습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감히 부탁드리는데 아마 올해로 한 4월 달쯤 되면은 문제집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뭐 작년보다 또 문제를 추가한다든지 뺀다든지 또 하겠죠, 그죠? 저는 바뀌는 데 맞춰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낼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시험을 앞두고, 그죠? 시험을 앞두고 최소한 2달 이후에는 보지 마시라. 제한 이후에는 보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 다른 문제집 쫙 풀다가 시중 문제집 풀다가 시중이라는 문제집 풀다가 이거 풀면 제 거 풀면은 답이 안 보입니다. 짜증스럽고 당황돼요. 당황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시험 임박해서는 절대 이 책 보지 마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객관식 문제 이렇게 서방 전술 이론하시고 바로 이걸 들으십시오.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요거 푸시고 나서 뭘 하느냐? 시중 문제집 있죠? 시중 문제집 시간 되면 옆에 공부하시는 분 책 보셔도 됩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잘 넘어갈 거예요. 답이 탁탁탁탁 튀어나옵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그게 아니면 전화 주십시오. 저한테. 전화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 사이트 별도로 해놨죠? 여러분이 사이트에 질문을 남기면은 제가 모아가지고 한 번씩 제가 동영상으로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린다든지 할 테니까 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질문해 주시고 어쨌든 요걸 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다른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잘 풀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고 이걸 먼저 풀고 이걸 두 문제 풀게 되면은 여러분 짜증만 납니다. 그를 뺏기사 아예 이거를 보지 마시라. 짜증을 느낄 거면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은 뭘 보느냐? 공통교재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공통교재 어렵게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보면은 그때쯤 되면 뭐가 됩니까? 신임 소방사들이 자리에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면은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험 그 책 한번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중앙소방학교 가가지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 그때 이문주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파트이구나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쫙 처음부터 소방학교 공통교재에 나열되어 있는 거 보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저를 믿고 오십시오. 믿고 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다음 뭐 요거 하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겠죠, 그죠? 모의고사는 지금 제 혼자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5분 정도의 그 다른 외부에서 문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공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 나름대로 있던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직에 계시는 분 중에서 그죠? 이렇게 한 5분 중에 제가 또 인맥도 조금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기존에 또 출제를 해보셨고 이런 분들한테 모의고사 문제를 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이트 mj119.co.kr입니다. 여기에서 저를 만나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냥 뭐 칩니까? mj 소방전술 치면은 전술을 검색하시면은
사이트가 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항상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다른 과목을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못 드립니다. 근데 과목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제 성진이란지 또 소방에 있어가지고 궁금한 점 같은 거 물어보시면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답변해 드리고, 그냥 굳이 그럼 강의만 들어야 돼, 강의 듣는 사람만 질문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강의 안 들어도 좋아요. 안 들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답은 뭐 발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제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창을 찍어가지고 질문한 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뭐 굳이 안 샀는데 답 주겠어 이런 의문 갖지 마시고 동영상 구매 안 하시고 제 책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10명을 모집하면은 성진시범 대상이 10명이라 그러면은 10명, 누군가는 1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그죠? 여러분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자, 다음 시간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